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교통 분담률을 늘리겠다며 2011년부터 공공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공공자전거가 줄어드는가 하면 서귀포시의 경우 사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도서관 주차장에 있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내부 모니터에 대여소 위치가 표시돼 있지만 시스템 오류로 대여소별로 이용 가능한 자전거 대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주시가 2011년부터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을 시작한 뒤 일일 평균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6곳이던 대여소는 현재 11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영 대수는 70여 대에서 40여 대로 38%나 감소했습니다. 대여소별로 빈자리로 확보해 언제든지 반납이 가능하도록 자전거 운영 대수를 줄였지만 실제 대여소에서 빌릴 수 있는 자전거는 한두 대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화 활성화에 따른 공공 스테이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 용역 부수를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경우 공공자전거 사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2013년 표선면 일대에 무인대여소 3곳을 설치한 뒤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해마다 이용률이 감소하는 데다 자전거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면서 모두 폐쇄했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소에는 거치대만 녹이 심하게 슬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자전거 교체도 빨리 해야 되고 또 그다음 여기는 그만큼만 인력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탄소 없는 섬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최대 10%까지 높이겠다는 공공자전거 사업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3도 1동과 용담 1동, 용담 3동의 국유지 등에 모두 250세대 규모로 추진되어 온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공급이 완료됐거나 예정된 곳은 1,500세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설을 맞아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제주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많은 도민들이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를 꼽았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 차고지 확대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 자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55만여 대, 10년 만에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주차장 확보율은 2016년 기준 차량 대수의 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도민들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주차난을 꼽은 이유입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44.2%가 자기 차고지 확대를, 25.8%는 주차 단속 강화, 18.8%는 주차요금 현실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5, 60대와 서귀포 지역,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자기 차고지 확대 응답이 높았고 20대와 제주시 동지역, 학생들은 주차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평균 갑절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47.7%가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39.5%는 쓰레기 처리장 확대, 7.1%는 종량제 봉투 요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여성과 제주시 지역, 주부와 화이트 칼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자제가 높은 반면 남성과 서귀포시 읍면 지역, 자영업자와 블루칼라에서는 쓰레기 처리장 확대가 더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19살 이상 제주도민 1,010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연중기획 혼디의 맹글게 마심 제주, 이번에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폐 어구들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어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덫인데요. 제주도가 바닷속 폐 어구들을 수거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정작 어선에서 나오는 폐 어구들은 수거하지 않아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간의 장거리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들. 어선마다 폐어구들이 든 마대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물고기들을 잡는 과정에서 거센 물살에 못 이기거나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에 걸려 망가진 그물들입니다. 조업에 나갈 때마다 이처럼 폐어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한 달이면 배 한 척당 폐어구 무게만 1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주항에는 폐어구들을 수거하는 곳이 없어 어민들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수협에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안 받아주니까 우리는 어디 방법이 없으니까 수거하면 또 엄한 데다 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현재 폐어구는 한림과 성산 등 읍면지역 집화장 9곳에 모아뒀다 제주도가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하거나 일부는 수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에는 집화장이 없는 데다 제주시 수협도 최근에서야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가져오면 받아줘야죠. 어민들은 제주도가 폐어구 전용 종량제 마대를 도입하거나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해달라며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를 수거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폐 그물들이 바다에 많이 버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는 그 어구를 생분해성 어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지원 시책을 좀 추진하고 있고. 바닷속 폐어구를 수거하는데 제주도가 쏟아붓는 한 해 예산만 14억 원. 폐어구는 바닷속에서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선에서 발생한 폐어구를 그때그때 수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고충석 전 총장이 퇴임한 뒤 6개월째 공백 상태인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이달 안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국제대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강철준 핀텍경영학과 교수와 김홍석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문순영 제주자치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3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총장을 선출합니다. (2년) 전 환경미화원 2명이 근무 중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자 환경부가 좀 더 안전한 한국형 청소 차량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작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새 청소차가 광주에 도입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청소 차량이 들어옵니다. 다른 청소차와 생김새부터 다른 이 청소차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비상정지 버튼과 360도 어라운드 뷰 장치를 설치해 안전사고 대응력을 키웠습니다. 한국형 청소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뒷 발판을 없애고 대신에 이렇게 탑승 공간을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예전에 작은 발판에 매달려서 이동할 때는 많이 불안하고 많이 위험했었는데 탑승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안정감은 많이 느껴졌습니다. 광주 전남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서구는 보유 차량 17대 가운데 6대를 올해 초 교체했습니다. 차량 후미에 매달려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국형 저상차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이런 분위기는 다른 자치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오래된 청소 차량 석 대를 올해 한국형 청소 차량으로 교체하고 북구도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도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청소 차량 88대 가운데 34대를 5년 안에 안전한 한국형 청소 차량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7대 해보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 3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년 전 환경미화원 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정부의 약속으로 도입된 한국형 청소 차량이 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과 마스크를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포근합니다. 현재 기온 12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낮 기온 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9도 내외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시각 남부 지역은 9에서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 기온은 9에서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데요. 구자와 성산 9도, 표선 10도에 그치면서 전날보다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산간 지역도 오전에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의 하늘 표정은 흐리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낮부터 강풍이 불고 물결이 높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 선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인천공항에는 방무가 껴 있고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한천 범람으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에 대해 제주도가 절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준규 판사는 A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는 복개 구조물 일부만 철거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차량 대피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액의 절반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보험사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한천 하류가 범람해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자 제주도에 3,3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79살 홍모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절차를 무효로 확정하면서 토지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행정처분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법률 요건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피워 평화정신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을 위해 이달부터 3월 말까지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을 대상으로 동백나무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 대상은 수령이 10년 이상 되는 토종 동백나무로 다음 달에 식수 행사를 열 예정이고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때는 국무총리 동백나무 식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학 일대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에 반달곰 보호 전시 시설을 올해 중 조성하고 반달곰 5마리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제주에 오는 반달곰은 과거 다른 지역 농가에서 수익용으로 사육하다 방치했던 것을 환경부가 매입했고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 환경에 맞지 않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